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사 민현수입니다.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자율주행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실제로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호등을 보고 정지해야 할지 주행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신호등 색을 분류하는 디코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부터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문제 정의, 데이터 수집, 데이터 준비, 모델 설계 및 생성, 모델 학습 및 평가, 모델 활용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정인 문제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로 신호등을 촬영하고 촬영된 신호등이 빨강색인지 초록색인지 구분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것이고요. 여기서 구분한다는 것을 빨강과 초록으로 분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분류한 신호등 색이 빨강이면 멈추고 초록이면 주행하는 걸로 코딩하겠습니다. 먼저 실습하기를 클릭합니다. 샘플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샘플 신호등 프로젝트에서 폴더 모양을 클릭하여 복사합니다. 프로젝트 제목은 CW 언더바 신호등이라고 하고 only 블록 코딩, 블록 코딩만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제가 만든 프로젝트라는 표현으로 CW를 앞에 넣은 거고요. only 블록 코딩을 선택한 이유는 2차 시에서 보았듯이 디코봇에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만 가져오고 데이터는 우리가 입력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거기 때문에 only 블록 코딩을 선택합니다. 제목에 특수문자나 숫자를 입력하면 차후 학습 모델 활용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프로젝트 복사하기로 복사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내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새로 만든 CW 신호등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과정 첫 번째는 문제 정의였고, 지금은 두 번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을 클릭합니다. 신호등은 초록과 빨강 두 가지이므로 클래스를 2개 추가하여 만듭니다. 클래스 이름은 CW 초록, 하나는 CW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CW를 추가한 이유는 이번 시간에 제가 만든 클래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추가한 것입니다. 카메라 모양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준비를 합니다. 신호등과 디코봇 사이 거리는 1뼘 정도 두고요. 초록 클래스에는 초록 신호등 사진을 30장 정도 촬영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방향을 살짝 이렇게 바꿔가면서 찍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많이 찍어 데이터를 많이 입력하면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30장 정도만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더 많은 사진을 입력해도 됩니다. 지금 초록 클래스에서 초록 신호등의 사진을 찍어 저장하는 것이, 지금 이 사진은 초록 신호등이라고 레이블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머신러닝을 구현하는 데서 지도학습 방법을 사용하는 거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직접 레이블을 하는 이런 방식을 수동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초록 데이터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바꾸어서 자, 사진을 30장 찍었습니다. 훈련 데이터에서 20% 정도는 테스트 데이터로 마우스로 잡아 이동합니다. 30장에서 20%면 6장이네요. 훈련 데이터로 훈련한 후 테스트 사진으로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 해보고 초록이라고 분류했는데 테스트의 레이블이 빨강이면 다음 학습에 이 결과를 반영하여 학습합니다. 빨강 클래스도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초록 클래스에 훈련 데이터 수를 24장 입력하였으니 빨간 클래스에 훈련 데이터 수도 24장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초록 클래스에 테스트 데이터 수가 6장 입력되었으니 빨간 클래스의 테스트 데이터 수도 6장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지금은 데이터를 30장만 입력하니 완전히 동일한 데이터 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 장, 100만 장 정도 데이터가 입력되면 완전히 동일하게 입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하지 않지만 빨강 대 초록이 55 대 45, 뭐 이 정도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빨강 대 초록이 10대 90 이렇게 되면 빨강 데이터가 너무 적어 빨강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초록은 잘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데이터 편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편향성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모델 학습 과정과 결과에 있어 인간의 편견과 오류가 데이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게 군인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한다면 사실 군인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죠. 그래서 입력되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남자라는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에게 군인을 그려달라고 한다면 남자를 그릴 것이고 적성검사 결과 데이터로 직업을 추천하는 인공지능은 적성검사 결과 점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남학생에게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추천하지만 여학생에게는 군인을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의 편견이 인공지능에게 그대로 학습되어 편견을 가지고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데이터 편향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되는 신호등 데이터가 오류가 없는지 신호등이 너무 작아 잘 안 보이는 그런 데이터는 삭제합니다. 지울 건 지우고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저장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과정의 세 번째 단계인 데이터 준비하기입니다. 이번 단계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한 것을 인공지능이 훈련하고 테스트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단계입니다. 이 블록은 32 곱하기 32 형태인 데이터만 골라내기입니다. 이 형태가 아니면 삭제되면서 데이터 수가 줄어듭니다.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그림 파일인데 이것을 CSV 형식으로 변경하는 블록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지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CSV 형식을 학습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의 순서를 랜덤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순서를 썩냐면 지금 초록 신호등 데이터를 24개를 넣고 그 다음에 빨간 신호등 데이터를 24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초록 신호등 데이터 이후에 계속 연달아 24개만 초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초록을 훨씬 더 많이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패턴의 편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데이터 순서를 섞는 블록입니다. 섞은 데이터를 다시 CSV 형식으로 변경하는 블록입니다. 데이터 준비를 실행합니다. 콘솔 창으로 한번 확인합니다. 완료가 되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훈련 데이터 수는 총 48개인데 그 중에 24개는 초록이고요. 24개는 빨강입니다. 50대 50으로 개수가 같네요. 테스트 데이터는 총 12개인데 그 중에 6개는 초록이고요. 6개는 빨강이네요. 50대 52로. 그 다음 훈련 데이터가 24개이고 테스트 데이터가 6개이면 4대 1, 20%가 테스트 데이터 맞네요.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델 설계하기 탭을 선택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과정의 네 번째 단계인 모델 설계 및 생성 과정입니다. 블록 확장하겠습니다. 모델 설계하기라는 것은 인공신경망을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1차 시에서 인공신경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인공신경망에는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가 입력되는 입력층이 있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은닉층이 있고요. 최종 결과를 내놓는 출력층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코드가 이 인공신경망을 설계하는 코드입니다. 잘 구성된 모델이므로 건드리지 말고요. 여기 보이는 출력계층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신호등은 빨간과 초록의 2개 클래스만 있으므로 출력계층은 2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모델 설계하기를 실행합니다. 콘솔 창을 통해서 모델 설계하기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토탈 파라메타가 61,326개가 만들어졌다고 결론을 잘 내놨네요. 지금까지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번 단계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과정 5번째, 모델 학습 및 평가하기입니다. 이 과정은 제일 먼저 입력한 훈련 데이터를 방금 만든 모델에 입력하여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훈련하면서 앞서 입력한 테스트 데이터로 훈련 결과를 확인해 가면서 반복 훈련합니다. 여기에 에포크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를 반복 훈련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에포크 횟수가 많으면 정확도는 증가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학생이 에포크를 30번 정도 했더니 결과적으로 신호등 색을 잘 구분했는데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수업 시간 안에 훈련을 다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10번만 하겠습니다. 데이터 학습한 결과를 저장하는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름을 CW 신호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CW라는 글자를 추가한 이유는 계속해서 모델이 만들어지니 내가 이번에 만든 거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만든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만드세요. 가장 위에 있는 설계된 모델을 모델로 지정하기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은 모델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CW 신호등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모델로 저장되고 우리는 이 CW 신호등이라는 모델을 사용할 것이라서 가장 위에 있는 블록은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훈련하기를 실행하겠습니다. 콘솔 창으로 확인합니다. 자, 여기 epoch 2/1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epoch를 10번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왼쪽에 로스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훈련 데이터의 손실률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정확도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테스트 데이터로 확인한 결과 손실률이고요. 여기는 정확도입니다. 자, 이제 디코봇이 훈련을 다 했네요. 결과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에포크 횟수에 따라서 손실률을 나타냅니다. 횟수가 증가할수록 손실률이 감소하는 그래프가 정상적입니다. 예쁘게 잘 됐네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에포크 횟수에 따라 정확도를 나타낸 겁니다. 횟수가 증가할수록 정확도가 증가해야 되는데 한두 번 하고 나니 이미 정확도가 1입니다. 매우 정확하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만약 그래프가 왼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는 이런 형태가 아니면 데이터 수집부터 다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 수집부터 다시 하지 말고 실제 신호등을 잘 인식하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 데이터 수집부터 다시 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과정 마지막 단계인 모델 활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학습했고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신호등을 잘 인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러올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CW 신호등 프로젝트입니다. 앞에 우리가 만든 모델 이름은 CW 신호등이죠. 그래서 CW 신호등 프로젝트에서 CW 신호등이라는 모델을 불러옵니다. 속도는 한 50 정도 입력하겠습니다. 여기도 CW 신호등을 선택해야 되네요. 여기는 디코봇이 멈추기 위해 빨강 신호등 확률을 설정합니다. 앞서 빨강 신호등 클래스를 CW 빨강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측 결과가 CW 빨강이 60%를 넘어서면 이런 말입니다. 분류 결과가 CW 빨강이고 그 빨강의 확률이 60%를 넘어간다면 여기 있는 녀석을 실행하고요. 아니면 직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블럭은 정지선까지 거리가 45에 도달해야지 정지하는 거네요. 우리가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지선까지 가서 멈추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넣어 두었네요. 하지만 우리는 정지선에 바로 멈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코드가 이렇게 됐습니다. 분류 결과가 빨강 신호등이고 그 빨강 신호등의 확률이 60%를 넘어서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아니라면은 앞으로 직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분류 결과가 CW 초록이죠. 우리 CW 연도가 분류 결과가 초록이면 그대로 직진하는 코드입니다. 예측 결과를 클릭하여 빨강 신호등에 멈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실행을 클릭하면 주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여기 카메라 화면에 신호등이 빨강이면 빨강이 몇 %이냐 하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이므로 직진만 할 겁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도 한번 볼까요? 앞서 학습 결과 그래프가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라도 당장 데이터 수집부터 다시 하지 말고 실제 신호등을 잘 인식하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 데이터 수집부터 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빨간 신호등이 켜졌는데 빨강 비율을 유심히 잘 보라고 했던 겁니다. 빨간 신호등인데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요령입니다. 첫 번째, 빨간 신호등의 비율이 50% 초과이면 모델 활용하기 단계에서 디코봇을 멈추기 위해 빨간 신호등 확률을 50%, 0.5 또는 0.5 정도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빨간 신호등의 비율이 50% 이하이면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인공지능 모델 구현 과정을 다시 진행합니다. 기존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데이터 일괄 삭제하기 탭을 선택하고 실행을 시키면 데이터를 전부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데이터 수집하기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하나씩 삭제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빨강 신호등에 잘 정지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도전 과제입니다. 앞서 모델 활동하기에서 비활성화시킨 블록을 활성화시켜 정지선 앞에 잘 정지하도록 코드를 변경해 보세요. 비활성화시킨 코드가 이 녀석입니다. 정지선까지의 거리의 숫자를 바꿔가면서 정지선을 넘어가진 않지만 정지선 아주 가까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지도학습 방법으로
신호등을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고 빨간 신호등에 멈추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로를 직진, 좌회전, 우회전으로 분류하여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